언제부터 아침의 신호가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아내의 눈을 피하게 되었습니까? 침실은 조용한데 마음은 더 시끄럽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린 밤, 괜히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시간을 끌어보지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끝난 걸까? 자신감이 줄어들수록 대화는 짧아지고 잡았던 손은 느슨해지고 웃음은 점점 드문 손님이 됩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나며 배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한 부분의 고장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한동안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약은 잠시 도와줄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깨우는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행히 그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기구나 복잡한 처방 없이도 오늘 저녁 식탁과 내일 아침에 한 걸음에서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회복의 열쇠를 나누려 합니다. 모두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완벽함이 시작을 막지 않도록 해주세요. 큰 도약보다 중요한 것은 작고 꾸준한 반복입니다. 한 달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고 표정이 먼저 환해지고 잡은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는 그 순간을 저는 그 길을 수없이 동행해 왔고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채널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으로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표가 같은 고민을 겪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열쇠인 걷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호님은 68배 은퇴한 목수입니다. 평생 나무를 들고 톱질을 하고 망치 소리와 함께 살았지요. 그런데 일을 내려놓자 발걸음도 함께 멈췄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보내고 시장에 가는 길조차 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숨이 짧아지고 몸이 무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네요, 원장님. 이제는 걷는 것마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박성호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 앞에 작은 하천이 있지요.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바닥이 드러나고 물이 흐릿해지잖아요. 혈관도 같습니다. 흐름이 멈추면 바닥에 찌꺼기가 쌓이고 물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물이 일정하게 흐르면 바닥이 씻겨 나가듯 혈관도 스스로 깨끗해질 여지를 얻습니다. 걷기는 그 흐름을 다시 열어주는 가장 안전한 첫 단추입니다. 박성호님이 난처한 듯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해도 되나요? 무릎도 좀 시큰거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지키면서 심장은 깨울 수 있어요. 숨이 약간 차고 옆 사람과 대화가 조금 끊길 정도, 그 정도 속도가 가장 좋습니다. 걷기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다시 돌리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오래, 세게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 주에는 10에서 15분, 주당 닷새를 목표로 하세요. 발목과 종아리를 가볍게 풀어준 뒤 평지에서 시작합니다. 계단은 욕심내지 말고 짧은 구간 한두 층만 천천히 오르내리면 충분합니다. 둘째 주에는 20에서 25분으로 늘립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 상체 리듬을 살리고 보폭은 짧고 빠르게 유지합니다. 숨은 코로 2박, 입으로 2박처럼 규칙적으로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때의 강도는 자각적 운동 강도, 10점 만점에 5에서 6 정도가 적당합니다. 말문이 길게 이어지지 않지만 짧은 문장은 가능한 정도입니다. 셋째 주에는 30분에 도전합니다. 구성은 평지 20분, 이어서 완만한 오르막 또는 계단 5분, 그리고 평지 회복 5분처럼 나눠보세요. 비나 미세먼지로 야외가 어렵다면 실내 제자리 걷기, 복도 왕복, 실내 자전거로 대체합니다. 중요한 건 날씨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이로 걸으면 몸은 그 규칙을 기억하고 회복의 스위치를 더 빨리 켭니다. 무릎을 위한 작은 요령도 있습니다. 쿠션이 있는 워킹화, 단단한 보도블록 대신 탄성 있는 흙길이나 트랙, 내리막에서 보폭 줄이기를 기억하세요. 불편함이 올라오면 즉시 속도와 시간을 줄이고 종아리 햄스트링,
엉덩 주변을 열에서 20초씩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통증은 신호입니다. 신호를 이기려 하지 말고 읽어주세요. 왜 걷기가 첫 열쇠일까요?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다리의 큰 근육이 펌프처럼 일하며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 과정에서 혈관 안쪽을 지키는 내피세포가 깨어나고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면 모래턱이 허물어지듯 우리 몸의 작은 물길들, 모세혈관, 에도 산소와 영양이 잘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빨리 이 변화를 기억합니다. 박성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10분만 해볼게요. 그런데 정말 변화가 올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몸은 반복을 배웁니다. 오늘의 10분이 모여 다음 달에 가벼운 발걸음이 됩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 때 공기가 다르게 들어오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시작은 늘 그렇게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느낌에서 옵니다. 걷기로 몸속의 강을 깨웠다면 이제는 그 강을 지켜줄 둑이 필요합니다. 물길이 다시 흐른다고 해도 둑이 약하면 금세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몸에서 그 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계가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저장하고 보호하는 창고입니다. 70살의 이종만 씨는 평생 시내버스를 몰았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어야 했지요. 처음엔 튼튼했던 몸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배는 불룩해지고 어깨는 좁아졌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뻐근합니다. 힘이 점점 빠지는 게 느껴져요. 그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창고가 점점 비어가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머무를 자리가 좁아지고 결국 호르몬의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 창고는 지금 얼마나 단단한가? 창고를 다시 지으려면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 벽돌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단백질이 함께 채워져야 근육이 늘고 호르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만 떠올리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혈관을 지키는 오메가3와 함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계란은 가장 완전한 단백질 식품으로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두부와 콩류는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워주고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으로 호르몬 세포를 보호합니다. 작은 견과류 한 줌은 호르몬 대사에 필요한 지방과 미네랄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만 씨에게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침은 달걀이나 두부를 곁들인 반찬, 점심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챙겨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채소와 함께 견과류 한 줌만 드셔도 좋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한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좀 더 가볍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창고가 다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고쳤다고 해서 창고가 저절로 단단해지지는 않습니다. 지은 집은 쓰임이 있어야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원장님, 무거운 건 못 듭니다. 허리만 더 아플까 걱정이에요. 이종만 씨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바벨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자극이면 충분해요. 작은 아령, 1-2kg만으로도 팔과 어깨 근육이 깨어납니다. 벽을 짚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듯 하는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를 살려줍니다. 고무밴드 하나만 있어도 상체 근육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짧게, 자주, 꾸준히입니다. 하루 10분, 일주일에 3번만 해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이종만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몬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습관을 봅니다. 근육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오늘 시작하면 오늘부터 창고는 다시 채워집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을 보호하고 지키는 창고이며 삶의 활력을 다시 불러오는 기둥입니다. 단백질은 그 창고를 짓는 벽돌이고 작은 근력 운동은 그 창고를 단단히 다져주는 손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근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해 65, 은행에서 은퇴한 최영우님은 평생 꼿꼿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집에서 앉아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허리는 자주 뻐근해지고 아랫배는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도 시작했는데 뭔가 마지막 문이 닫힌 것 같고 열리지 않는 기분입니다. 그때 제가 밸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혹시 특별한 기구라도 필요한 건가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 잠깐 멈출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 그게 혈류의 흐름을 여닫는 밸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설명을 들은 최 선생님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시며 되물으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건가요? 골반절을 떠올릴 때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관의 지름이 같아도 밸브가 단단하면 물살은 힘을 얻고 밸브가 헐거우면 물은 쉽게 새어나갑니다. 골반전은 우리 몸의 바닥에서 장기들을 받치고 혈류가 지나갈 때 기를 모아주는 문턱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제대로 깨어나면 움직임의 효율이 올라가고 아래쪽 순환이 매끄러워집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등을 기대고 앉거나 누워 아랫배와 엉덩이, 허벅지에는 힘을 빼고 골반전만 살짝 끌어올립니다. 숨을 참지 말고 편안히 내쉬며 5초 동안 부드럽게 조였다가 같은 시간 동안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10번만 정확하게 하루에 3묶음, 즉 30번을 목표로 합니다. 익숙해지면 하루 50번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원장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 선생님의 걱정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나 엉덩이가 대신 움직이면 실패 신호입니다. 소변을 중간에 잠깐 멈추듯 끌어올리는 그 느낌, 그걸 기억했다가 평소에 따라 해보세요. 단, 실제 배뇨 중에는 자주 멈추지 마시고 감각을 확인할 때 한두 번만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소변을 반복해서 참으면 방광에 무리가 가고 소변이 역류해 염증이 생길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용으로만 짧게 경험하고 평소에는 앉아있거나 누워서 안전하게 연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뒤 그는 거울 앞에서 어깨와 턱에 힘을 빼고 호흡부터 고르게 만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작은 신호를 정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양치 후 10번, 점심 식사 후 의자에 앉아 10번, 잠들기 전 침대에서 10번,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30번을 채울 수 있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TV 광고가 나올 때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수축은 예능 족엉엉이 얼굴과 어깨는 편안히 외부에서는 티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효과는 어디서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이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둘째, 허리 깊숙한 곳에 안정감이 생겨 오래 앉아 있어도 덜 뻐근합니다. 셋째, 걸을 때 발걸음이 단정해지고 중심이 잡히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밸브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아래로 흐르는 혈류가 모였다 흘러가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힘을 줄 때 숨을 멈추거나 이를 악물지 마세요. 목, 어깨, 복부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골반전은 오히려 굳습니다. 통증이 나타나거나 허리에 날카로운 당김이 느껴지면 즉시 강도를 낮추고 횟수를 줄이세요. 만성적인 골반 통증이나 최근 수술 병력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강도와 자세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영우님은 일주일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있을 때 허리가 좀 편하고 밤에 다리 쪽이 덜 무거워요. 무엇보다 내가 밸브를 스스로 여닫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내 몸의 문을 내가 여닫는다. 그 감각이 돌아오면 몸은 더 빨리 배웁니다. 작은 성공을 기록장에 체크해 두시라고. 그리고 내일도 같은 시간에 다시 10번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골반저 운동은 근력 대회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서 흐름을 모아주는 조용한 기술입니다. 걷기로 물기를 깨웠고 근육과 단백질로 둑을 세웠다면 이제 밸브까지 제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밸브가 단단할수록 작은 자극에도 흐름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골반의 밸브를 단단히 지켰다면 이제 몸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낮 동안의 모든 회복이 완성되는 시간, 바로 잠드는 순간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밤의 공장입니다. 낮에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막혔던 길을 정리하고 호르몬을 재배치하는 자동 수리 시스템이 바로 깊은 잠 속에서 작동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중요한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 역시 새벽 깊은 수면 단계입니다. 즉, 잠을 잃으면 남성 호르몬의 절반을 잃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은 누군가가 스위치를 눌러주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켜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불을 끄려 할수록 뇌는 오히려 더 깨어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 7시간 정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수면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낮잠이 필요하다면 20분 이내로만 짧고 가볍게, 길어지면 밤잠을 해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잠자리 전 루틴입니다. 몸에 이제 수리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불빛을 낮추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호흡을 3번 깊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꼭 멀리 두세요. 작은 파란빛이 뇌를 나처럼 속여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낮에 쌓인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면 공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습관, 종기에 고민을 적거나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떠올리며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오늘은 정리되었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기초 체력과 남성 호르몬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걷기와 근육 운동이 몸의 길을 만들고 창고를 채웠다면 수면은 그 모든 것을 단단히 고정하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다른 노력들도 힘을 잃습니다. 오늘부터는 일찍 자야지 라는 압박 대신 내 몸의 공장을 열어준다 라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일관된 리듬 속에서 몸은 더 빨리, 더 깊이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밤마다 진행된 회복을 이어가려면 이제는 흐름을 열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바로 따뜻한 차가운 자기의 어떤 날때까지 가다바고와 부드러운 마사지입니다. 몸속 혈관은 마치 겨울 동안 얼어붙은 강처럼 차갑게 굳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봄 햇살이 스며들면 얼음이 녹고 흐름이 살아나듯 따뜻한 자극은 혈관을 열고 피를 부드럽게 흘려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큰 운동은 힘들고 복잡한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따뜻한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은퇴한 교사 한정수님은 74입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늘 꼿꼿했지만 은퇴 후엔 기운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밤마다 다리가 무겁고 속은 답답한데 병원 검사에서는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 수건을 적셔 아랫배와 허벅지 위에 10분 정도 얹어두세요. 그리고 다리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한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한결 가볍습니다. 손발도 덜 차갑고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따뜻함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찬 파이프에 뜨거운 물이 흘러들면 막혔던 부분이 풀리듯 우리 몸의 혈관도 따뜻한 자극에 반응해 확장됩니다. 그 결과 혈액이 더 깊숙이, 더 넓게 퍼져나가고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곳에 도달합니다. 마사지는 그 흐름을 따라 도와주는 손길입니다. 강하게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손바닥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압력이 림프와 혈액을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된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수건을 아랫배에 얹고 호흡을 고르게 하면 뇌는 안전하다, 편안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긴장으로 움츠러든 신경이 풀리고
수면도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값비싼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손바닥과 따뜻한 수건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랫배, 허벅지, 종아리를 순서대로 감싸주듯이 마사지 해보세요. 하루의 피로가 풀리면서 얼어붙었던 몸속 땅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뜨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한 열은 오히려 화상을 입히거나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하다, 기분 좋다 정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마사지를 할 때는 아픈 부위를 억지로 누르지 말고 편안하게 닿는 선에서만 해주세요. 몸은 억지가 아닌 부드러움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지키고 밸브를 다스리고 잠을 자고 따뜻함으로 풀어준다 해도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오승환님은 올해 66, 택시기사로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운전대 앞에서는 누구보다 침착했지만 침실에서는 달랐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이어지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괜히 또 안 되면 어쩌나, 아내가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승환님, 문제는 몸보다 뇌가 먼저 브레이크를 밟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운전할 때 신호등이 파란 불인데도 발이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것처럼요. 뇌가 불안과 두려움을 위험 신호로 착각하면 몸의 흐름이 멈춰버립니다. 우리 뇌는 몸의 지휘자입니다. 호르몬을 언제 분비할지, 혈관을 언제 확장할지 모두 뇌의 신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불안은 지휘자의 손을 묶어버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은 차가워지고 혈류는 위축됩니다. 몸이 고장이 난 게 아니라 뇌가 멈춰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승환님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은 단 5분이라도 아내와 손을 잡고 웃었다면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뇌는 점차 괜찮다,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큰 힘이 되는 건 동행입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두려움을 나누고 함께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은 뇌의 긴장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승환님의 아내께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노력하는 게 더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승환님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을 무시하거나 눌러두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렵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래도 오늘은 시도했다로 시선을 옮기는 것. 뇌는 작은 언어의 차이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시간이 걸려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뇌가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열쇠도 통하지 않습니다. 뇌가 괜찮다고 허락할 때 몸의 모든 길이 열립니다. 마음의 벽을 허무는 순간 몸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브레이크라면 신뢰와 동행은 가속 페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의 브레이크에 발이 얹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발을 살짝 떼어낼 때입니다. 몸을 고친다는 건 거대한 성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벽돌을 올리는 일이지요. 그 벽돌이 쌓일 때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곁에서 함께 웃고 울어주는 가족입니다. 윤광호님은 71, 철도 기관사로 평생을 달려온 분입니다. 은퇴 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늘 기관차처럼 달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몸이 망가진 게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습니다. 처음엔 걷기도 힘들었고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곁에는 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주저앉을 때마다 작은 메모를 남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발 더 갔네요. 수고했어요. 그렇게 작은 칭찬이 쌓이자 윤 선생님은 다시 용기를 내셨습니다. 3달 뒤 그는 웃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예전엔 집 앞 언덕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손주랑 공원까지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내가 제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쓴 짧은 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다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함께 살아납니다. 예전처럼 큰일을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는 당신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윤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꾸준함은 혼자 버티는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과 동행 속에서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나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쌓은 작은 벽돌이 내일의 건강을 세우고 그 옆에서 응원하는 가족의 손길이 그 집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완벽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7개의 열쇠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작은 습관과 가족의 응원이 만나면 여러분의 삶도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오늘 당장 생활에 놓을 수 있는 말로 정리했습니다. 긴 설명보다 분명한 기준, 그리고 안전하게 시작하는 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무릎이 불편한데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쿠션감이 있는 워킹화를 신고 평지부터 짧게 시작합니다. 오르막 계단은 초반에 욕심내지 말고 내리막에서는 보폭을 줄이세요. 걷는 중 통증 신호가 오면 즉시 속도 시간을 줄이고 마친 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천태에 20초씩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통증을 이기려 하지 말고 읽어주세요.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회복입니다. 음식은 뭘 먹으면 되나요? 비싼 건강식품이 꼭 필요합니까? 필수는 보충제가 아니라 기본 식탁입니다. 근육 창고를 채우는 벽돌은 단백질이고 혈관을 지키는 색연필은 채소 과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등푸른 생선, 달걀, 두부 콩류, 토마토, 한 줌의 견과류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몰아서 먹기보다 다양성과 균형이 핵심입니다.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러 부품이 필요하듯 식탁에도 여러 영양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운동한 날에는 가능하면 1시간 이내 단백질을 곁들여주면 회복에 더 유리합니다.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나요? 몸은 먼저 작은 신호로 대답합니다. 2세 3주면 아침의 가벼움, 얼굴빛 변화, 발걸음의 안정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2처 3달이면 수면 기력 자신감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사람마다 시작선 지병 생활 패턴이 달라 속도 차이는 있습니다. 조급함 대신 기록을 권합니다. 달력에 걷기, 근력, 수면 시간을 체크하면 몸의 언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한순간의 약이 아니라 쌓아 올린 습관에서 태어납니다. 약은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약은 때로 다리를 놓아주는 도구가 됩니다. 다만 약에만 의존해 근본 원인, 혈류 근육, 수면의 스트레스를 외면하면 다리는 오래 못 갑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며 생활요법을 병행하세요. 목표는 약을 무조건 끊기가 아니라 몸의 자가 회복력을 키워 의존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무릎 허리 통증이 있는데 근력 운동을 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게보다 자세, 길이보다 빈도가 우선입니다. 의자 스쿼트, 가벼운 아령으로 팔 들기, 밴드로 가볍게 당기기처럼 통증 없는 범위에서 시작하세요. 통증이 날카롭게 치고 올라오면 즉시 중단하고 다음날 강도 횟수를 낮춰 재시도합니다. 몸은 고문보다 설득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성 건강을 되살리는 7단계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걷기, 근육, 골반, 수면, 따뜻한 밭, 자극, 마음, 그리고 꾸준함과 가족까지. 이 7가지는 단순히 한 가지 증상을 고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되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며 가족의 웃음을 다시 찾아주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운동은 과하면 독이 됩니다. 무리하게 달리다 보면 무릎과 심장이 먼저 항의합니다. 작은 통증을 참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둘째, 음식은 균형이 전부입니다. 지나친 집착도,
값비싼 보조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밥상 위의 작은 다양성이 결국 혈관과 호르몬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소박하지만 꾸준한 균형, 그것이 가장 확실한 약입니다. 셋째, 중도 포기가 가장 큰 적입니다. 며칠 놓쳤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이어가는 힘입니다. 몸은 꾸준함을 기억합니다. 작은 반복이 쌓여 결국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이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아내의 한마디 격려, 가족의 미소, 그리고 당신의 작은 결심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단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내일은 달라집니다. 이 채널 노인의 삶과 지혜는 당신의 건강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짧게 유익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 주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